자, 오늘이 2월 3일입니다. 월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채권 플로우에서는 매월 들어갈 때마다 전체 그림을 한 번씩 좀 그려드리기 위해서 또 연구위원을 좀 모셔보는데요. 오늘은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이제 2월 들어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볼 때 처음 맞이했던 게 바로 2월의 FOMC가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시나리오 좀 궁금해요. 네,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이 현재 상태를 디스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성명서를 보면 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표현되었고 러시아 전쟁 관련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팬데믹, 공중보건과 관련된 표현이 모두 제외되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유지되었지만 미래의 인상 속도가 정도라는 표현으로 변경되면서 향후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둘째로 연준 내외부에서 매파적 인사들의 변심 조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매파를 대표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최근에 경기 연착륙과 25bp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연준 외적으로는 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고 연준의 뒤늦은 긴축을 비판해온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머스도 최근에는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하고 3월부터는 금리 동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5.0에서 긴축 종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일 5월에 5.25까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어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금융 여건의 완화에 대한 그 용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은 현재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고 연준이 더 이상 단기적인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금융시장의 랠리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더 낮아질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 대비했을 때 톤 다운된 뉘앙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나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 또는 뭐 금리를 계속해서 더 올리지는 않는다에 대한 그런 힌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 뭐 블러핑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이 원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말고 국내로 좀 와볼게요. 이제 2월에도 한국은행의 금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연동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는 1월 금통위 이후에 이미 단기금리까지 기준금리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금리는 전형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반영하고 있고 한은 총재가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시장 금리의 급락에 대해서 뚜렷한 거부감이 없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금리를 낮게 안정시킨 상태에서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 총재가 지난 금통위에서 최종 기준금리를 3.5%로 보고 있는 위원 3명, 그리고 3.75를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의견을 3명으로 언급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의사록상에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강경 매파가 1명, 매파가 2명, 중립적인 의견 1명, 비둘기파 2명으로 큰 구도에서 보면 3대3의 구도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만일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국내 금통위 관련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좀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위원들의 그런 의견 자체가 상당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을 이제 2월에 지금 초에 진입을 했는데요. 시장 전망이라든지 관련해서 전략을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의 매크로 환경은 연초 이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연착륙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따뜻한 날씨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격 철회, 이런 부분들이 주 배경입니다. 미국 경기도 견조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연간 역성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실제로 IMF는 1월 경제 전망에서 세계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올리고 미국과 유로존, 중국, 대부분 국가들을 상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이 무역 적자와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을 배경으로 2.0에서 1.7로 내려온 부분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2월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 만기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어서 조달 금리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역마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채 투자 시에는 고금리 쿠폰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낮아졌고, 하지만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한다고 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추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전후까지 만일 국채금리가 반등한다고 하면 투자 기회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당분간은 크레딧물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월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영증권의 조용구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